어떻게 마음 관리들을 어지러운 세상에 잘들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채널 24K 하성영의 단도직입입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들이라고 그래봤자 사실상으로는 이제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 사이에 그리고 지금 현재 집권 세력 사이에 가장 뜨겁게 공방을 주고받는 언어가 정치 보복이라는 그런 언어인 것 같습니다. 이 정치 보복이라는 언어, 이게 뭐냐? 뭐는 정치 보복이고 어떤 것은 사법 질서의 확립이냐? 이 두 가지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이 얘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생명 가진 그 생명체들은 권력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생존 경쟁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생물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이거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갈파한 얘기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다만 그것을 잡기 위해서 몸을 굽힐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뭐 잘나고 정의롭고 이래서 권력을 갖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밀어붙이는 것이다. 죄와 벌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진작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장에서도 잘들 보시고 계시죠. 정의로운 얘기냐, 옳은 얘기냐, 무슨 뭐 논리적인 얘기냐, 이성적인 얘기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저 표를 줄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고 구부려서 그리고 어떻게 그냥 밀고 나가느냐. 그것에 의해서 권력은 귀착이 결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액튼이라고 하는 역사학자죠. 우리가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으면서 아주 친숙한 이름이죠.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부패하며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게 액튼 교수가 한 얘기인데요. 이 사람들의 얘기 속에 우리의 현실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정권이 저물면서 또 그 권력이라는 걸 속성을 보여주는 또 이런 현상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정철이 송강가사에서 이제 읊었던 시조인데요. 나무도 병이 드니 정자라도 쉴 리 없다. 호화롭게 섰을 때는 올리갈리 다 쉬더니 입지고 가지 꺾인 후에는 새도 아니 않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정자나무 밑에 나무가 싱싱할 때는 거기서 그늘이라고 와서 쉬고 참 나무 어디 있다 이 나무 덕에 우리가 이렇게 더위도 덮어 이러고 그렇게 호화롭게 나무가 서 있을 때는 그 밑에 오는 이 가는 이가 다 거기서 쉬고 그러더니 이 나무가 이제 병들어서 늙고 그래서 잎이 지고 나뭇가지가 꺾이고 나니까 거기에 둥지를 틀었던 작은 새들조차도 다 날아가고 오질 않더라.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거지요. 지금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봐도 민주당이나 청와대에 거기에 깃들어 있는 이 참새들, 그들이 옛날 같은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잔인한 속담도 있습니다. 깊던 물이라도 그 물이 얕아지면 오던 고기도 아니 온다. 큰 잔인한 얘기죠, 그죠? 현실을 냉정하게 이제 찌른 얘기입니다. 권력이 다 끝날 때가 되면 그렇게 흔들리고 그러게 마련이죠. 지금 여당에서 나온 후보가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다니려고 그러는 판 아닙니까?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을 왜 그렇게들 가지고 싶어 하는 걸까? 앞에서 얘기한 니체의 얘기에 의하면 권력이라는 것은 생존 경쟁의 본질이고 생명이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지향하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 인간 사회에서 권력의 본질은 뭐냐?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속과 통제가 있어야 하고 그거를 우리는 법이라고 하고 법치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만큼은 이런 구속과 통제로부터 예외가 되고 싶다라는 욕구. 그것이 바로 인간들이 권력을 죽어라고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하고 살고 싶고 그 정도 위치에서 그 정도 잘못하는 정도 그거에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돼?
이렇게 본인은 예외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 그게 권력지향을 낳는 본질이죠. 그렇게 법 위에 자기만은 예외적으로 서려고 하는 그러한 권력을 쟁취하고 나면 그 권력을 잃지 않아야 하지요. 그래야지 권력을 쟁취하고 싶었던 욕구가 지속될 테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연장을 시킴으로써 자기의 안전을 끝까지 보존하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런 방법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자신이 믿을 만한 권력에게 자기의 권력을 이양해 주거나 그렇게 해서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결국은 돈이라는 현실적인 권력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 이것으로서 보충이 되겠지요. 권력 연장의 욕구가. 그러면 당연하게 권력은 부패와 연결되게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독재성이 강한 정권일수록 정권을 전환한다, 정권을 교체한다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투쟁의 마당이 되게 마련입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의 이 논리 또한 전 정권의 국정농단과 적폐라는 것을 청산한다라는 구실로 그들을 무능과 부조리 세력으로 몰았고 그것을 척결한다는 구호 아래에서 출범했던 거죠. 그것을 촛불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상징화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그들이 정권을 쟁취했던 논리가 사실적이고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한 채 패거리의 위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진행된 것이었다면, 그랬다면 상대편으로부터 언제까지고 공정한 재평가를 받으라는 그런 요청을, 그런 압박을 받게 될 거, 그거는 피해가기 어려운 과제로 역사적으로 남게 될 겁니다. 언제라도 그 요구는 나올 것이고 그것에 대한 청산을 해야 된다고 그런 주장이 끊이지 않게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분하에서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인 처리를 비롯해서 김학의, 잘 아시죠? 법무부 차관 했던 사람 뭐 성접대 받았다 뭐 이렇게 해서 난리쳤던 장자연 사건, 무슨 언론사 사주가 어떻게 해서 성접대를 받았다 이렇게 했던 사건들 전부 무죄로 이제 없었던 일이 돼버렸는데요. 그리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순회들에 대해서 무리한 정치 보복적인 사법권의 행사, 이게 줄기차게 진행됐었죠. 집권 5년 내내. 이런 것들을 모두 없었던 일로 다 덮어버리고 가기는 곤란할 겁니다. 뿐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흔들었던 조국 일가의 사태,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불법적이고 무리한 검찰개혁, 뭐 검경 수사권을 비롯해서 무슨 또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혼란을 만들었던, 이거 거의 헌법적인 가치 판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 원전사업 평가에 대해서도 권력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까지 방해를 했다. 옵티머스 같은 이제 금융 부조리 사건들, 이것의 수사까지도 전부 어영부영 다 덮어버리고 수사를 방해했다. 이런 자신들, 집권 세력 자신들이 저질렀던 범죄 사건에 대한 권력적인 개입 뿐입니까? 대통령이 도보다리에서 북측 수괴에게 USB를 아주 공개적으로 사진까지 찍혀가면서 넘겨줄 사건을 비롯해서 북쪽과 관계된 엄청난 의혹 사건들이 많지요. 공무원이 왜 그렇게 끌려가서 그 앞에서 불살림을 당해야 했는지, 어떻게 해서 목선이 넘어왔는데 그 배들은 왜 그렇게 순식간에 어떻게 넘겨보냈는지, 이쪽에서 이쪽으로 귀순했다는 온다는 사람들을 왜 강제로 그렇게 넘겨보냈는지 아무것도 확실하게 정리 못한 사법적인 문제들이 지금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위헌적이거나 불법적인 그런 혐의가 있는 국회의 입법행위, 그리고 사법부의 불법 의혹, 뭐 수장인 대법원장까지가
자기가 보호하고 지켜내야 할 사법부의 권리를 포기하고 무슨 특정 정당과 연계해서 탄핵을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 이런 권력적 불법 행위들에 대한 이야기가 권력이 교체되면서 전부 없었던 일로 다 묻혀버리게 된다면 무엇을 뜻하게 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집권 이퀄 권력의 무력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의 한 행위는 모든 것이 정당한 것이 되고 권력이 교체됨과 동시에 그 속에서 일어난 권력적인 행위는 무엇이든지 정당화가 되고 묻혀버린다. 이렇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국기문란의 공식화가 되는 거죠. 헌법도 필요 없고 법률도 필요 없고 오직 권력만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민주주의가 권력을 분점하도록 만들고 임기제를 두어서 권력을 교체하도록 제도화한 그런 본질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와 같이 권력이 상시적으로 부조리화하고 부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인류의 공통의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했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를 유지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임기제를 두어서 권력을 교체해야 되고 권력을 임기 동안에도 분점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민주주의 제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권력의 교체와 동시에 지난 권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마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럼 민주주의 뭐하러 합니까? 민주주의 본질에 대한 도전이죠. 권력 교체를 통해서 이렇게 잘못한 것들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다시는 그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험이 축적되고 교육 효과가 사회적으로 축적되지 못한다면 그럼 지난 왕권사회, 민주주의 정치가 뒤집어 엎었던 왕권사회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심지어 왕권사회에서도 역성혁명도 가능한 것이고 반정이라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가치의 교체가 일어나야 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과거에 대한 반성 속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반성할수록 좀 더 나은 미래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한 걸음씩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류의 정치 역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비법률적이고 개별적인 어떤 개인에게 그 책임이 귀착하는 이러한 범죄를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를 이용해서 한 세력이나 한 개인을 사회로부터 도태시키는 이런 불법적인 사법 행위야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민주주의가 할 일이 아니고 법률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아니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러한 일이 또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그건 결국 또다시 새로운 적폐가 되게 될 것이고 이 사회는 또다시 그것을 갈아엎기 위해서 또 다른 고통을 진행해야 되겠죠. 정치 보복이라는 행위는 따라서 그거는 당연히 국익 파괴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그걸 상식으로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법권의 정당한 확립과 동일시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두 개의 가치는 서로 배반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함께 이러면 이렇게 된다. 사법적인 정의를 세우면 정치보복이 될 것이다. 이런 가치관의 혼란이 조장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정치보복이냐 이것이 법치의 확립이냐 하는 것은 국민들이 또다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적폐가 있다면 당연히 그건 청산돼야 할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것을 정치보복의 예고다라고 당장 이렇게 치고 나오는 이런 시각 그건 뭡니까? 오히려 자신들에게 그런 적폐의 혐의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이 없는 사람이 뭐 때문에 경찰서 문 앞에서부터 스스로 쫄아서 벅벅 기어다녀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없도록 하자는 것, 그것이 바로 법치의 확립이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내일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한 세상이
빨리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